이게 뭐 정상회담 같지도 않은 정상회담입니다. 무슨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그러면은 테이블이 있고 양 정상이 양쪽에 있고 뭐 옆에 뭐 배석자들이 좀 있고 뭐 그런 건데 이 트럼프는 이재명이하고 그냥 그 벽난로 같은 그 실내 공간의 벽난로 같은 데 앞에 그냥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했어요. 한 30분은 먼저 공개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자리였고, 그리고 나서는 뭐 점심을 먹으면서 비공개 회의를 해서 모두 한 2시간 반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백악관으로 이제 이재명이를 불렀으니까 이재명이가 도착할 때는 트럼프가 나와가서 맞이하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제 회담이 끝났어. 나갈 때는 트럼프가 아예 나가질 않아요. 그냥 이재명이가 그냥 백악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숙청 혁명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미군 기지 압수수색 막 이런 발언들을 SNS에도 올리고 기자 질문에 답변도 하고 막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만난 것 아닙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이 트럼프와의 대화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내란, 뭐 친위 쿠데타, 내란 사태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혼란을 극복 중이다. 특검이 내 지휘 하에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압수수색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고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은 아니고 한국군 통제 체계를 확인한 것이다. 교회 압수수색 역시 오해일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가, 이재명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도 오해일 거라고 생각해. 자세한 얘기는 회담 들어가서 하자. 이렇게 하고 회담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재명을 만나기 3시간 전에 SNS에 글을 올리고 또 특검의 교회 압수수색, 미군 기지 압수수색을 직접 거론을 한 것은 트럼프가, 실제로 트럼프 본인이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대통령 취임하기 직전까지 받아왔던 그 자신의 경험이 묻어난 얘기다. 그냥 대충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냥 협상용으로 그냥 한번 꺼낸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트럼프의 실제 경험이 녹여난 그런 얘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에 취임 직전까지도 이른바 대선 불복 사건 그리고 성추문 등 각종 혐의로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직전 대통령이 체포되고 또 당 지도부나 이런 여러 정치인들이 이재명 권력에 의해 수사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얼마 전까지 겪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하는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고 이런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미국 쪽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이 특검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아주 노회하게 이재명이를 거의 갖고 놀듯이 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대목이냐? 트럼프는 교회들에 대한 매우 악랄한 정부의 현장 당속이 있었다 들었다.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도 들어가 정보를 취득했다고 들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 이렇게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을 극복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고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군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 확인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해명을 해요. 트럼프한테. 그런데 이때 이재명이의 통역이었던 자가 무슨 행정관인가 봐요. 이자가 이재명이가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는 그 대목을 이제 통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행정관이 국회로부터 임명받은 특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트럼프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갑자기 끼어들면서 뭐라고 그랬냐. 혹시 그 특검이 그 정신이상자 잭 스미스 아니야? 그 미국에서 데려간 거 아니야? 아이 그는 병든 사람이야. 이렇게 끼어들어요. 자, 여기 그 트럼프가 혹시 한국에서 진행한다는 그 특검이 정신 이상자 잭 스미스 아니야? 라고 한 이 잭 스미스가 누구냐 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특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해서 의회 난동을 했니,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니, 백악관 기밀 문서를 불법으로 유출했니 등을 가지고 2023년에 트럼프를 기소한 특검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트럼프가 작년 11월에 대선에서 승리하자 공소를 철회했어. 그리고 지난 1월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사임을 해요. 그럼 그걸로 끝났냐?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자를 정신이상자 잭 스미스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 정부 특별감찰관실이 오히려 선거 개입 혐의로 이 잭 스미스에 대해서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재명이가 뭘 해명을 하려고 한참 설명하는 중에 국회에서 임명한 특검이라는 그 대목을 통역하자 딱 그 제목에 끼어들어서 야, 너네가 얘기하는 그 한국의 그 특검이 혹시 그 정신 이상자 잭 스미스 아니야? 미국에서 데려간 거냐? 이렇게 끼어든 겁니다. 그 대목에서 이건 이제 그 프로토콜을 아는 사람은 빵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나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로테니 상무장관이 크게 웃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영어를 잘 알아들을 것 같은 위성락이 국가안보실장도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대목은 뭐냐면 이재명이가 뭘 해명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끼어들어서 그 정신 나간 잭 스미스 아니야라고 한 그 순간 야, 한국의 특검 그거 다 정신 나간 것들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부통령이나 국무장관은 웃을 수 있지. 위성락이는 등골이 서늘해서 모골이 송연해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마도 이재명이는 못 알아들어가지고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을 거고 이래 놓고 트럼프가 아예 난 그냥 농담 한번 한 거야. 그랬어요. 난 농담한 거야. 그렇지만 그 상황이 쉽게 다음 국면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난 농담한 거야. 이게 농담입니까? 그야말로 농담 속에 진담이 있고 뼈가 있는 농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갖고 논 그런 회동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갖고 놀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현안과 관련된 논의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트럼프는 한국에서 무역 합의를 몇 가지 문제 제기했는데 원래 합의대로 갈 거야. 딱 정리를 그렇게 해버려요. 한국이 무역 합의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존 합의한 대로 이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국과 무역 합의에 도달한 거냐? 그러자 그렇다. 우리는 거래를 완료했다. 한국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모든 것이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앉혀놓고 야단도 쳐요. 뭐라고 치냐. 그 위안부 문제. 그 일본은 어떻게든 좀 그 문제를 좀 넘어서
좋은 이란 관계, 한일미 관계로 가려고 하는데 한국이 자꾸 미온적이지 않았냐. 일본은 한국과 잘 지내고 싶어 한다. 일본인들은 훌륭한 국민이고 일본은 훌륭한 나라다. 그런데 한국이 문제다. 이 얘기를 이재명이한테 합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조국이부터 나서서 다시 죽창 들어야지. 트럼프가 일본을 일방적으로 두둔했는데 왜 죽창 안 들어? 또 트럼프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거라고 하는 일반의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뭐냐? 야, 그저 우리 군인들이 쓰고 있는 땅 그냥 우리한테 넘겨, 소유권을. 소유권을 넘기라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트럼프한테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이, 나 그거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 우리 친구잖아. 그래 놓고 트럼프가 한 말이 뭐냐. 지금 우리 한국에 미군 주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꾸 4만이라 그러는데 2만 8천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 그 땅, 우리 군대가 가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 땅, 그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임차하고 있어. 우리가 그거 땅 빌려서 써야 돼. 그냥 우리한테 줘. 이렇게 이재명이한테 직접 요구를 했어요. 트럼프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우리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기지의 땅을,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한국에 요청하는 거다. 우리가 주한미군 기지 건설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다. 물론 한국도 좀 도왔지만 나는 그걸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 임대차 계약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 그냥 단순한 방위비 인상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진짜 무슨 선심이나 쓰듯 선물이나 하나 던져두듯이 10월에 방안을 시사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에이펙 회의를 경주에서 결정하면서 이미 그때 사실상 결정됐던 사안입니다. 그걸 트럼프가 뭐 10월에 에이펙에 내가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때 한국을 가면 김정은이도 만날 수 있다. 그래 놓고 정말 결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이 언론들이 이런 걸 잘 이게 주목을 못해요. 보면 내가 한국에 갈 수 있다. 에이펙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 한국을 방문하면 김정은이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미북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 대목 뭐냐. 남북 정상간 만남을 내가 주선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주객전도 아닙니까?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김정은이하고 이재명이 만나는 것도 주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 그건 내가 주선해야지 그러겠어요? 그냥 땡큐 했겠지. 그리고서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이 나가는데 배웅도 안 했어요. 완전히 알로 보였는데 뭐 배웅할 게 뭐 있어. 밥 먹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시간 20분 걸렸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이재명 회동에 대한 외신의 보도가 이렇습니다. 아, 이재명 젤렌스키 같은 운명을 피했다. 아첨을 한 후에 트럼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아첨이라는 단어를 직접 써버렸어요. 젤렌스키는 지금 푸틴과의 종전 협정, 이른바 종전 협정, 평화 협정으로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트럼프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버티니까 뭐 푸대접도 그런 푸대접이 없을 정도로 쫓겨나다시피 갔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과 국가 이익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적어도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아첨은 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정상도 아무리 미국이 세도 아첨하진 않습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이시바인들, 옛날에 아베인들 트럼프한테 아첨했겠어요? 외신들이 아첨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비굴하고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겠냐고, 외교에서. 그런데 이번 트럼프 이재명 회동을 보면서 AP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이 트럼프의 이재명에 대한 초기 경고가 이재명의 아첨 후에 따뜻한 환영으로 전환됐다. 제목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이 트럼프하고 만나서 무슨 아첨을 했냐. 그 화면을 보시면 그 오벌 오피스의 그 실내 장식들이 황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진짜 황금은 아닐 거고 뭐 도금한 거겠죠. 뭐 이렇게 색칠한 걸 텐데, 이재명이가 백악관의 금빛 장식부터 막 칭찬을 합니다. 트럼프의 평화 정책도 막 추켜 세우고, 심지어 북한에 트럼프 타워를 좀 건설을 하는 게 어떠냐. 거기서 골프 라운딩을 좀 내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아첨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계속 인상 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기분 좋았겠지. 그래서 적대적인 오벌오피스 회담 가능성은 이재명이가 미국 대통령을 향해 칭찬을 쏟아내면서 사라졌다. 이렇게 AP통신은 보도하면서 제목을 트럼프의 이재명에 대한 초기 경고가 아첨 후, 이재명의 아첨 후 따뜻한 환영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이재명이가 쉐쉐거리는 거 하나는 잘하니까 트럼프한테 가서도 뭐 땡큐를 연발하면서 아첨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저것이 외교인가? 독립국가의 외교인가? 뭐 백보양보해서 아첨이라도 좋다. 우리 국익이 제대로 보호만 됐으면 좋다. 과연 우리 국익은 제대로 보호가 됐는가? 심각하게 개쪽팔리는 아첨 외교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되는 아침입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